오늘 그러면 좌장님과 패널분들 잠시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패널 토의를 진행해 주실 좌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카이스트 공과대 원자력과 양자공학과 노희천 교수님이십니다. 큰 박수 주세요. 그리고 정동욱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님이십니다. 송진호 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님이십니다.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님이십니다. 김윤일 울산시 시민안전실장님 모셨습니다. 김남용 원전 민간감시기구 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정수희 에너지정의행동 부산지역 상임활동가 모셨습니다. 전휘수 한국수력원자력 부사장님이십니다. 이진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부원장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손명선 원안위 안전정책국장님이십니다. 이렇게 9분의 패널과 좌장님 함께 패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는 우리 좌장님께 넘기도록 할게요. 방금 전 소개받은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의 노희천 교수입니다. 패널 토론 시작하기 전에 특별실실에 관심을 갖고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패널 토론 하기 전에 제가 패널 토론이 최소한도 1시간 20분으로 내정되어 있어서 제가 앞에 발표하시는 분이 제 시계가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뒤로 늦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하니 아무도 시간을 통제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1시 반부터 5시까지 일방적으로 소통을 하더라고요. 오늘 소통하자고 모였는데 상방 커뮤니케이션 하는 이 시간대를 이렇게 저희들이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저희께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시까지는 끝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비상대응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대응 조치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Q&A 카드를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청중 질의응답 시간이 30분 정도 있는데 제가 6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청중 질의응답이 참 귀한 시간인데 이걸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미리 청중 질의응답서를 제출해 주시면 안전위원회에서 정성껏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와 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 계획적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사고관리계획서에 대한 관리책에 대한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프로그램이 사고관리계획서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잘 짜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대가 자꾸 뒤로 미뤄지고 손발이 안 맞는 걸 보면 무엇이 부족했을까 하고 보니까 사전 교육과 훈련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사고관리 체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간인데 사고관리 계획서가 아무리 잘 짜여져도 충분한 교육과 훈련이 없다면 이 프로그램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과 같이 사고관리 계획서도 별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사고관리 체계를 위해서 패널을 마련한 이 자리에서 귀중한 교훈을 하나 얻었구나.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 저는 이 부분에 미리 제가 오기 전에 이걸 강조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자동스럽게 강조가 되었습니다. 오늘 참 귀하신 9분 패널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이분들에게 사실 5분간의 시간을 드리고자 했는데 충분히 드릴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약속된 대로
패널 분들에게는 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제가 시간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마지막 한 문장은 본인이 기조 발언했던 부분을 요약해서 한 문장으로 마지막 요약해 주시면 듣는 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우리 패널 분들에게 5분을 드릴 텐데요. 첫 번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정동우 교수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떴나요? 안 떴나요? 슬라이드에 상관없이요. 일단 말씀드리면요. 저는 항상 안전 규제는 국민이 안전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그 사고관리계획서가 법제화가 되고 이렇게 이행된 거는 국민이 드디어 이 원자력 안전에 대해 쳐다보는 창이 확실하게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봐서 상당히 획기적인 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사고관리계획서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양이 방대해요. 양이 방대하고 여기에 저희가 과거에 없었던 중대사고를 확실하게 사고 관리의 범위로 넣었고 안전 목표 역시도 이것이 다른 위해가 주는 위험에 비해 가지고 0.1% 수준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환경 오염도 방지된다라고 안전 목표가 확실히 들어간 것은 대단한 진전이라고 봅니다. 이 사고관리 계획서는 사실은 어찌 보게 되면은 옥상 오기수가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다양하게 안전 장비가 구성되어 있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또 안전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안전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이런 관점에서 이 사고 계획서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 관리에서 중요한 점은 제가 생각하는 것에는 이 사고 관리는 사실은 세 가지 포인트로 되어 있어요. 사실 이게 물적 요소로서 충분한 자원이 보장되는가. 그 슬라이드 또 있다 하는데 제가 지금 뭐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좀 구두로 말씀드릴게요. 예. 두 번째는 인적 요소입니다. 숙련된 전문가 집단이 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요소는 조직적 요소로서 명철한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후쿠시마 사고 때도 발전소 리더십이 중요했거든요. 이런 것이 필요한데 이런저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실 중요한 건 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훈련과 교육이 사고 분석이라든가 또는 대응 장비라든가 상상 절차보다도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다시 한번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패널 토론을 갖다 더 잡기 위해서 제가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갖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현재 슬라이드가 어느 게 떴는지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이 사고 관리의 실제적 효과를 위해 가지고 제가 세 가지 주체의 당부를 갖다가 좀 적었습니다. 첫 번째가 심사 주체입니다. 심사 주체는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안전기술 이런 분들이 되겠죠. 여기 이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원의 동원 능력이라든가 또는 적시성이라든가 이런 실제적 이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분석 아무리 잘해봤자 불확실성이 있고 분석 아무리 잘해봤자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제적 이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이 사고 관리의 한 주체로서는 지역 분들이 나옵니다. 지역 주체가 이 지역 분들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고 관리액은 이거는 성공시켜야 되는 계획입니다. 비판은 쉽지만은 비판을 하시더라도 이 비판이 이 사고 계획을 성공시키는 방향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영 주체에다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운영 주체는 사업자죠. 사업자는 이 안전 규제는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조치예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고요. 그래서 사업자는 이 이상의 전향적인 안전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푼돈 모아 목돈 쓴다는 생각으로 다른 데서 전략하시고 이 안전에 대한 투자만큼은 아낌없이 하셔가지고 정말로 이 기회에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그러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장은 작년에 있었던 허리케인 플로렌스입니다. 당시 지역에 미국 3개 남부주를 강타했는데요. 11개 원자력 발전소에 20개 원자력 유니트가 원자력 호기가 대상에 들어갔습니다. 어느 한 개도 사고가 없었고
그 중에 딱 한 발전소만 예방적으로 정지를 했고 나머지 훌륭하게 전력을 공급해가지고 그 지역의 복구에 도움이 지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원자력 발전은 상당히 자연재해도 대면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마 혹시에 대해서 가지고 항상 우리는 대비해가지고 사고관리계획서가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동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원자력연구원 송준호 책임연구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019년에 이제 사후관리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22년까지 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사후관리계획서가 이런 측면이 좀 잘 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후관리계획서의 품질, 두 번째는 사후관리계획서가 얼마나 그러니까 탄력성이 있는지 그 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 경우에는 저희들 예상과 달리 2009년에 이미 일본은 사후관리계획서를 모든 원전에 준비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전원을 공급하는 차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을 공급하는 뭐 소방차도 있고 그리고 경락 건물의 압력을 감압하는 그런 설비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절차서도 있었고요. 그렇긴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에서 사후관리계획서가 효율적이지 못하고 결국은 대량의 방사성 물질 방출을 초래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또 특이한 점은 뭐냐면 그러니까 3호기 경우에는 사흘 동안 노심이 손상되지 않았는데 그 전에 이제 회복이 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사후관리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 부분을 알 수 있고 그 이후로는 사후관리계획서를 보면 낙관적인 가정에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지진, 쓰나미 등으로 도로가 파손되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인접호기에 사고가 나서 바로 옆에 있는 호기에서 이제 복구 작업이 지연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을 집어넣는다고 원자로에 집어넣었지만 실제로 물은 그러니까 바이패스돼서 못 들어가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전원을 연결을 하려고 했더니 뭐 플러그가 맞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후관리 전략은 좀 더 실제적이고 잘 적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되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안전 목표인데요. 저희 안전 목표는 예를 들면 세슘으로 예를 들면 세슘 137, 100테라베켈 이상인 사고의 누적 빈도가 10-6승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0테라베켈이 어떤 양이냐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의 약 1000분의 1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작은 거죠. 그러니까 저희 안전 목표는 그러니까 최대한의 안전을 이제 확보하겠다 그런 굉장히 공격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긴 하지만 저희가 그런 사고의 누적 빈도 10-6승을 정할 때 그 누적 빈도의 결정 과정에 품질이 아주 좋아야지 되겠다. 확실한 숫자를 뭐 보여줘야지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100테라베켈을 만족을 하려고 그러면 경락 건물이 손상이 되면 안 됩니다. 경락 건물이 손상이 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대 사고가 나더라도 경락 건물의 건전성이 꼭 확보가 돼야지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그러니까 중대사고 분야에 대한 전문성입니다.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지만 일본은 2000년대부터 중대사고 연구를 중지를 해서 총리실에서 예를 들면 전문가들이 모여서 수소 폭발이 일어날 건지 안 날 건지 디베이트를 했지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일어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중대사고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를 해서 예를 들면 가상의 사고들을 잘 예측을 하고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지 되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맥락으로 저희가 지금 또 하나 신경을 써야 될 사고는 뭐냐면 경락 건물은 중대 사고가 나도 저희가 아무리 최악의 가정을 해도 이틀이나 사흘은 견딥니다. 그렇게 되면 방사성 물질이 나오면 대부분 에어로졸 형태로 나오는데 하루 정도 지나면 바닥에 다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 경락 건물이 손상이 돼도 외부로 방출이 뭐 거의 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중대 사고하고 증기 발생의 튜브 파손 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면 물론 그 사고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대기로 직접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돼야지 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보니까 전희수 부사장님 발표할 때 제가 보았는데, 예를 들면 저희 APR 1400에는 터빈 구동 보조급수 펌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빈 구동 보조급수 펌프의 특징은 뭐냐면,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도 유사한 그런 펌프가 사흘 동안 기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공급이 안 돼도 사흘 동안 기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중대사고 조건에서 잘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설비는 적극 저희가 활용을 해서, 뭐 예를 들면 이게 APR 1400에는 채택이 됐지만, 뭐 예를 들면 다른 원전에 채택이 안 됐다면 적극적으로 채택하는 그런 노력을 하면 저희들 원전의 안전성이 굉장히 높아지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송진호 박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시 김종경 시민안전 핵심 실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부산시 시민안전혁신실장입니다. 장시간 잘 준비된 원전의 중대 사고 관리를 위해서 원안위에서는 사고 관리 협의체 구축 운영에 대해서, 그리고 원자력 사업자인 한수원에서는 사고 관리 계획서 수립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시책 추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원전 안전 대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어서 공감을 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시민 안전은 모든 원전 정책에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안임을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고리 원전 주변은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6개 있고, 시운전 중인 원전이 1개 있고, 건설 중인 원전이 2개가 있고, 최근에 연구 정진된 고리 1호기를 합하면 10개의 원전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여기에 원전 반경 30km 반경 내에 부산, 울산, 경남 주민을 합하면 약 380만 명이 거주하고 있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민들은 원전 운영 중에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고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난 경주 지진, 포항 지진으로 인해 시민들은 경미한 고장 발생에도 불안해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 사실 우리 정부의 원전 정책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는 그리 높다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 협조 내지 그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원안위의 손명성 국장님께서 원전 사고 관리 체계 구축과 소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원전은 뭐 사고 발생 시나 고장 시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원전 전반에 대해 상황 관리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서로 간에 그 관련 기관 간에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전 소재 기초 지자체가 지자체 위주가 아니고 광역 지자체와 공식적인 소통 채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소통 채널과 투명한 정보 공개가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각종 원자력 정책은 더 이상 지자체와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고관리 협의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사고시뿐만 아니라 평상시하고 사고시를 구분해서 세부적으로 상황별로, 예를 들면 아까처럼 단일 사고나 다중 사고, 그리고 뭐 큰 사건이 뭐였죠? 그게 중대 사고라 그랬죠. 중대 사고가 있었는데 이런 단계별로 가능하도록 계획 수립 단계부터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데 대해서 관련 기관들이 포함된 그 기관의 협의체 구성원들은 교육과 훈련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수원의 전희수 부사님께서도 사고관리 계획서 수립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포함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그 예비 발전기라든지 발전 차량의 확보, 냉각수 확보, 뭐 통신 수단 확보 이런 데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사고 관리 계획서의 수립과 목적도 결국은 시민의 생명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사고 관리와 비상 대응 체계를 확립하여 상황의 악화 및 확대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임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어쨌든 바쁘신 가운데 우리 부산에서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원안위와 한수원 관계기관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부산을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향후 시행되는 어떤 원전 정책의 수립, 운영 이런 것들은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서로 모든 기관이 상호 협력을 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그 계획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희 시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울산시의 김윤일 시민안전실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부산시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적으로 우리 울산시도 공감을 표합니다. 먼저 우리 울산시는 부산시와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 울산시는 12기의 원전이 운전 중에 있습니다. 또 이는 또 세계 어느 도시를 가봐도 우리 울산시처럼 밀접된 이런 도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또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기존 8 내지 10km에서 30km까지 최대로 확대됨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는 117만 울산 시민 중에서 114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서 우리 시는 그동안의 인적 물적 인프라를 많이 구축해 가고 있으며 또 이런 교육 홍보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주민보호 조치가 적절한가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의문점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울산시와 관련된 부산시와의 중첩을 표하면서 관련된 한 3가지 정도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계 기준 초과 중대 사고에 대비한 중앙정부 차원의 주민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방사성 비상계획구역 내에 100만 명 이상이 이제 울산에 거주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이 주민들을 대피시키려고 할 경우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울산시는 원전 사고 대응 울산 시민 대피 시뮬레이션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우리 울산시만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간의 구호소 지정 운영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울산시 관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17만 중에 약 114만 명 정도가 이렇게 대피를 할 경우에는 30km 범위 내의 구호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이와 관련해서 여러 여건들을 파악해서 간의 구호소 지정을 위해서 상당히 시도와 협의를 하고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여의치가 않습니다. 따라서 방사능 재난은 범국가적 차원의 대국민 보호 조치를 위한 원안이라든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8조를 28조 등 관련 법령을 좀 개정을 해 주시 가지고 시도 간의 적극적인 중재와 지원 강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실효성 있는 대국민 방사능 방제 훈련이 필요합니다. 방사능 방제 훈련 중 가장 큰 규모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이제 연합 훈련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 주관 지자체와 5의 유관기관들이 참여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 보호를 위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관내 유관기관들의 훈련 참여 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실제로 범정부 차원의 다수 부처의 훈련 참여는 규모를 축소한 도상 훈련만 실시되고 있습니다. 과연 도상 훈련이 제대로 실효성 있는 훈련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도상 훈련에 참여하는 중앙 부처조차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운영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은 해소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범정부 차원의 훈련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얼마 전 발생했던 프랑스 파리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대성당 화재가 지붕이 붕괴되는, 철탑이 붕괴되는 그런 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성당 안에 유물이 온전하게 거의 보존이 잘 된 이유는 230년 전에 매뉴얼이 마련되고 그 매뉴얼에 따라서 철저하게 체계화된 훈련이 반복 실시됨으로 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언론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원전이 오늘 세션도 원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인 측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지, 실제로 200년 후에 일어날지 아니면 100년 후에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원전 누출 시에 대비한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토론이 좀 문제 제기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 이제 방사능 방제 훈련이 우리가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훈련과 마찬가지로 방사능 방제 훈련도 실효성 있게 실시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원전 반경 10km 내에 또는 15km 내에 30km 내로 이렇게 점진적으로 확대를 하든 아니면은 어떤 지역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우리 울산부터 먼저 실시를 해주시던 그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와 그리고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정치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상당히 저도 원전 감시라든지 참여와 관련하여 우리 강력시도의 역할이 너무 전무하다는 점에서 이것도 건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다행히도 사고관리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해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하실 때는 기존의 기초자치단체 위주로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울산에는 115만의 11만 명의 탈핵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탈핵 단체도 참여시키고 또 강력 시도 관계자도 참여시키고 이러는 행태로 해서 정말 실효성 있는 협의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은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소중한 자리를 자주 마련하여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저 토론의 패널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윤희 실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여 원전 민간감시기구 협의회 김남용 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자력 발전소 민간감시기구 협의회 회장 김남용입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스리마일 사고, 체르노빌 사고 전 세계적으로 3번에 걸쳐 원전의 중대 사고를 경험했고 중대 사고는 실제로 존재하는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도 크고 작은 사건은 늘 있어 왔습니다. 경주 지역을 먼저 보면 과거에 크고 작은 일도 많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최근에 2018년 6월 월성 3호기 원자력 냉각제 누설로 인해 외부로 방사능 물질이 배출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주 옆 지역인 기장에서는 2012년 고리 1호기에서 무려 12분이나 전원이 완전 중단되었고 이로 인해 냉각제 공급이 중단된 전원 상실 사고도 있었습니다. 동사건 발생 시 사업자는 사건 발생 시 취해야 할 비상 관련 관계기관 보고 등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약 한 달이 경과한 후에야 원안위에 보고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논란에 오늘 또 토론하신 분이나 발정하신 분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심에 서 있는 지역이 있죠.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의 경우는 2003년 12월에 한빛 5호기에서 탈염수 공급 모관 방사능 오염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액체 폐기물이 485만 9천 드럼 리터나 바다로 방출되는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또한 최근 5월 10일 한빛 1호기에서 제어봉 제어 능력 측정 시험 중 원자로 열출력이 급증하는 이상 상황이 원자로로 수동 정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사건이라고 표현했지만 제 개인적인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원자로 열출력이 사업자의 운영 기술 지침서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약 18%까지 상승하였습니다. 이는 발전소 기기 조작 원칙 위준수, 운전 변수, 감시 미흡 등으로 인해 생긴 일로서 원전 종사자들의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 불감증이 의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표적인 사례를 열거 했지만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는 늘 있어 왔고 그 불안은 지역이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항상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규제기관인 원안이나 킨스는 사업자의 위법사항을 기술적인 사항 등을 조사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하고 있지만 과연 그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특히 방사능 측면에서 다들 아시겠지만 원전 산업은 방사선으로 시작해서 방사선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늘 결과는 이렇게 발표합니다. 환경으로 유출될 방사능 양이 미미하여 인근 주민에게 방사선 측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방사성 물질이 계획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으로 배출되었다는 점입니다. 그 점에 심각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번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소수의 담당자만 처벌하고 재발 방지책을 강구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금일 진행되는 원자력 안전규제정보회의에 중대 사고 관리 계획에 대해 발표해 주신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감시기구 협의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사전에 논의된 공통된 의견은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향후 기회가 된다면 전국 감시기구 차원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개진할 것을 건의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대사고 중요성에 대해 인식한 지 10여 년 이상이 흐른 것으로 압니다. 10여 년 동안 인식만 하다 이제야 여러 근거를 만들고 사업자는 사고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는 모양새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얼마나 고심했는지 모르겠지만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사고 관리 계획서를 통하여 사고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만큼 중대 사고를 미리 예방하거나 완화하여 대량 방사능 물질 방출을 막고 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낮게 유지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관리 계획서 구성 시 중대사고 법조화 과정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이에 타당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관리 능력 평가 시 확률론적 안전평가, 기술적 적합성, 상세성 등 원자로 시설로 사고로 인한 위험도를 종합적인 평가하도록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 영향에 대한 평가 시 원전 부지 인근 주민의 방사선 피폭 선량이 관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전 사고 관리에 대한 교육, 훈련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면서 가장 관심이 많고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이 반드시 참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지역 참여를 보면 일방적인 정보 제공하는 수준으로 주민 설명의 정도가 전부입니다. 이런 식의 주민 참여는 반대합니다. 원전 사고 관리 체제 구축 시 지역 주민들의 눈높이에서 논의를 하고 그 과정에 도출된 의견을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사업자 간의 협의 등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역 소통 업무도 적극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늘 그래왔던 참여 방식은 반대합니다. 보다 혁신적인 참여 방식을 구상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참여 방식에 대해 지역이 동의하고 의견을 개진하고 개진된 의견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끝으로 원전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안전입니다. 모든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가 아닌 제로를 할 수 있는 대응 대비책이 완벽하게 준비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남용 회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시민단체를 대표하여 에너지 정의행동 부산지역 정수희 상임활동가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느냐?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주려고 하느냐? 이야기 사실 저희 시민환경단체들이 많이 한 이야기입니다. 많이 들었을 이야기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이야기를 들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백스코 앞에서 고준액 폐기물 10만 년의 책임을 전 국민이 함께 논의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퍼포먼스를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 회의에 참여하신 어떤 기술사 분께서 저희한테 화를 내시며 한 얘기였어요. 도대체 당신네들은 후손에게 뭘 물려주려고 하는 것이냐? 이 얘기를 거꾸로 질문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만큼 이 자리에 서로 이제 시각이나 의견 혹은 이제 위치 이런 각각의 다른 이제 곳에 이제 있는 분이 지금 함께 이 자리에 해 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에너지 정행동 활동가고요. 부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큰 자리인 줄 알았고 그리고 환경단체를 대표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환경시민단체에 제가 이 자리에 나오겠으니 동의를 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뭐 물은 적도 없고 동의를 얻은 적도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 좀 꼭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왔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영광 한빛 1호기입니다. 내일 여러 세션, 14개 세션이죠. 14개 세션을 통해서 영광 분들도 이제 그 지역 주민의 차원으로 그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함께 그 패널로 참석을 하기로 했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지난 일요일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광에서는 이 규제정보회의 보이콧하겠다. 영광과 고창에서는 규제정보회의 보이콧하겠다. 그 이유는 지금 규제 기간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 주요하게 영광에서 이제 특별수사관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광 주민들이 함께 이 사건의 진상을 조사하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경험에 의한 거예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 진상조사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이 되지 않고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을 영광 주민들은, 고창 주민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원안이나 산업부의 입장을 정확히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규제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규제정보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이유를 저희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많은 것이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부산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망과 실망에 거듭을 하는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신고리 사옥이 운영 허가가 났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안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심지어 원자력 안전위에도 조건을 그렇게 다 달았죠. 조건부로 허락했습니다. 운영을.
안전 조건이 그렇게 시민의 입장에서 충족되지 않으면 물론이고 원안위 입장에서도 충분히 더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건부로 허락을 해줬어요. 안전이 가장 중요한 규칙이라면 그것들이 다 마련되기 전까지 발전소 돌릴 수 없다라고 적극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게 규제 기관이어야죠. 한국에서 유일하게 사업자를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인 원안위가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사건이 있었습니다. 같은 2월 달에요. 신고리 오르코기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허가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공사를 중지를 시키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공사를 중지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의 판단은 원안위가 불법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부산, 울산 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참고 살아야 되는 거죠?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요, 기장 영구로가 원안위에서 건설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혹시 오늘 중대사고 발표 자료에 영구형 원자로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게 핵시설이라는 것을 부산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알리지 않고 이게 어떤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오늘 중대사고 분석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 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영구형 원자로의 중대사고 개념은 없는 겁니까? 이처럼 지금 부산과 울산의 상황은 상당히 정부의 탈핵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핵시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어이없게 당신들이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강요를 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방금 김남용 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대사고와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식적인 보고 자리 그 이상이 만들어질지 의심스럽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에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한 부산시와 울산시는 이런 자리라도 만들어주니 굉장히 기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참석해보지 못한 부산시와 울산시입니다. 중대사고입니다. 중대사고가 일어나는데 부산시와 울산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고 그리고 여지도 없었습니다. 역시나 이번에 발표한 문서에는 기초지자체를 상정한 지역이 이야기가 되고 있지 광역지자체는 아직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산시 그리고 부산시와 울산시 끼워질지도 사실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나와 계신 앞서 발표하신 두 분께 묻고 싶습니다. 중대사고가 발생을 할 때 그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지역 주민들의 협의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지역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을 꼭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네, 우리 정수희 활동가님 감사합니다. 이미 질문을 던져 주셨으니까 우리 패널 발표 대신에 우리 손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코멘트를 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 패널 분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또 주셨고 질문도 주셔서 또 저에게 먼저 기회를 주시니까 이 정수희 활동가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지자체 권한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원전 사고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해서 실제 이제 이 사고 상황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그리고 역할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사고의 진전 상황에 따라서 어떤 과정으로 관리가 돼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단계로서 사고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를 모여서 논의하는 자리를 먼저 갖겠다. 그래서 지자체라고만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기초지자체, 광역지자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고요. 일단 궁금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마이크를 오래 잡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또 다른 여러 채널을 통해서 같이 좀 많은 의견 교환이 있으면 참 고맙겠습니다.
우리 전희수 부사장님이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패스를 하고 발표 참여 안 한 이진호 부원장님으로 패널 기조 발언을 마무리하고 몇 분 정도 두세 분 정도 우리 청중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부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원자력 안전기술원 부원장 이진호입니다. 오늘 그 참 쓴소리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많은 부분들은 저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동욱 교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원전 사고 관리 정책을 도입한 것은 하나의 그 대단한 진전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그런 측면에서 다른 각도에서 언급을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원전 사고 관리 정책의 도입이 가져다주는 의의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과거 이제 중대사고 정책 성명에 따라 제출된 원전 사업자의 중대사고 관리 계획의 경우에는 그 규제 체계 미비로 인해서 체계적인 심사와 보완 요구에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5년 사고관리계획서를 인허가 문서의 하나로 제출하도록 법제화하고 이후 하위 법령과 지침을 정비함에 따라서 규제의 틀을 완성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내용적인 측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미국, 일본, 캐나다, EU 등 세계 각국에서는 여러 후속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 기준을 초과하는 다중 고장 사고, 극한 자연재해, 인위적 재해 및 중대 사고를 포함하는 모든 사고를 모두 사고 관리 계획서에 담도록 요구하는 나라는, 그리고 이것을 평가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행하도록 이렇게 요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기대 효과 측면입니다. 아직 사고 관리 계획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은 현 규제 요건과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의 사고관리 정책은 극한재해와 중대사고를 포함한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여서 원전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사고관리 정책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전문성과 원전 사업자의 빈틈없는 준비가 물론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얻을 수 없다면 규제기관은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만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결국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한빛 1호기 원자로 열출력 증가와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언급이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저희가 규제기관이 그 원전 주민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감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빛 1호기와 같은 사건이 발생했다면 그럼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마무리 발언으로서 우리 그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는 지역 주민과 일반 국민의 공감과 신뢰를 얻기 위해서 규제 품질을 높이고 심검사 결과의 투명한 공개를 위해서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제 그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패널 분들의 기조 발언을 조금 몇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면 교육 훈련이 중요하다. 그리고 실제적 이행 가능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달라고 말씀을 하고요. 품질과 그리고 전문성이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과 시민단체 분들께서는 사고관리 헤비트에 대해서 좀 깊은 우려를 하시면서 실효적인 사고관리 헤비처가 됐으면 좋겠다. 사고관리 헤비처의 전신인 평상시 원전 상황관리 소통도 꼭 미리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런 사고관리 헤비처를 통해서 주민대표의 유효성이나
또 재난 안전 조치 이와 같은 것들이 실제적인 어떤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또 따끔하게도 안전문화 불감증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관리 협의체가 좀 더 핵심적인 참여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는 주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규제기관의 신뢰성에 대해서 깊이 우려를 하시면서 규제기관이 신뢰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그런 주문도 하셨습니다.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셔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키워드만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패널 분들이 딱 시간을 잘 맞춰 주셔가지고 지금 정각 6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 플러스 5분, 6시 플러스 5분을 말씀드렸는데 한 두 분 정도 우리 청중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적합한 대답하시는 분이 계시면 여기 우리 패널 분들이 대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앞에 손을 드신 저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받았는데 사회자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요. 예, 그러면 저 두 분에게 제가 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 받으시면. 예. 저는 부산 외국어대학 김기순 교수입니다. 지금 2050년 유엔이 화석 연료 제로화를 목표로 각국의 에너지 정책을 구현하라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화석연료 제로를 하기 위해서는 원전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화석연료 제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이 2019년 5월 석탄 발전소를 전체 다 폐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핵 폐기물 처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핵 폐기 처리 기술을 세계 각국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생각하기에 물론 한수원이나 이런 기관들이 원자력 감시 기구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원전 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원전 사고가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고 발전을 시켜줬다는 점에서 한수원의 공을 저는 인정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마이크를 든 것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지금 재난 방제 훈련에 있어서 큰 문제점을 제가 발견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부산시가 군까지 동원하면서 대형 방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인들에게 물어보면 원전 사고 시 방제 훈련이 그냥 화재 발생 시에 그 방제 훈련과 같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때 그렇게 그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만일에 후쿠시마 같은 사고를 당한다면 일본의 몇십 배 피해자가 생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혀 대응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방제 훈련에 대해서 좀 더 일본을 벤치마킹하라. 그래서 제가 약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본은 각 원전이 소재한 그 지역에 사고 관리 센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을 관리하는 대학이 반드시 하나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 대학하고 사고 관리 센터가 약품이라든지 이런 모든 실제로 그 피해자를 실어나가는 그런 지금 죄송하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다음 분 질문이 있어서 짧게 해주세요.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그러한 재난 방제 훈련을 전혀 혁신을 해서 새로운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지금 한수원이
원전 설치할 때 그 인근 지자체, 즉 기초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초지자체에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면 울산시,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제가 그 부산시 원전 재난안전본부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방사능 방지에 약품이 있느냐, 화생방 마스크가 있느냐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예산을 울산시라든지 부산시라든지 또는 다른 영광이라든지 원전이 소재한 그 지역의 그 피해 지역의 30km 반경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약품과 재난 방제 마스크라든지 이런 예산을 대폭 확대해서 그런 것을 갖추어 주시기를 저는 간곡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네, 코멘트로 생각하고 다 우리 질문, 재난 방지 훈련이 중요하고 화생방이나 약품을 잘 구입이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발언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한 분, 제가 약속을 드렸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6시 5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도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마지막 우리 청중 질문자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시의회 의원 김민정입니다. 지역구는 기장군이고요. 제가 질문 드릴 거는 원전 관리 계획서상 보면 그러면 재해 대응 안전센터에 여러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을 때 지역 주민들과 필요하고 광역 지자체들 어쨌든 소방청과 연계돼서 방제 훈련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그동안 이런 안전대책이라든지 원전 관련 정책에 관해서 전혀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 원안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그리고 부산시도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돼서 기장군에는 아까 정수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영구형 원자로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해체센터도 들어옵니다. 30초만 더 하시기 바랍니다. 30초. 아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해는 사고관리 계획서 안에 그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이 논의한다고 하셨을 때 지자체뿐만 아니라 광역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구성 단계부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받을 것인지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해 대응 안전센터가 발전소 내에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발전소 내에만 있어서 될 게 아니고 그러면 대응 안전센터에서 광역 지자체와 소방청, 소방본부 연계될 때 광역 지자체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원안위에서 대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 후 핵 연료 관련돼서도 감사합니다. 재검토위원회에서 부산시를 배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시의 의견을 어떻게 받아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자꾸 말을 자르시면 안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들으려고 오늘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서 그게 신뢰화될 수 있도록 정보 공개를 확실하게 해주시면 원안위에서 좋겠습니다. 초청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초청받은 사람이지 원안위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에게 할당된 것은 적합한 시간에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활동을 해주는데 저에게 주은 시간이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앞에서 제가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미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송장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짧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제 사고관리 체계 구축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제 새로운 그러한 시도를 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의 진정성을 가지고 좀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관련된 기관들은 다 같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한 과정을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연료 재검토에 관련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산업부 소관이라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저는 원안위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자장으로 초청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 역할은 주어진 시간까지 제가 가능하면 잘 소통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제가 아까 같이 원안위 분들 또는 앞에 발표하신 분들 상당히 제가
불쾌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안 지켰느냐. 그런데 지금 벌써 6시 10분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맡겨진 역할로서 이 오늘의 특별 우리 패널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들으면서 더 많은 소통이 필요하는구나. 근데 이런 행사로서의 소통이 아니고 정말 실제적인 소통이 필요하고 실제적이고 좀 핵심적인 좀 협의체 형성이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대사고 이 계획서 제출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정말 잘 확보될 수 있을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불안하지만 정말 격려하는 마음으로 조금 지켜보면서 또 지역 우리 원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체를 형성해서 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정말 오늘 말씀 못한 부분들이 있으면 Q&A 카드를 꼭 많이 이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서 끝까지 1시 반부터 6시 지금 10분까지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청정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적극 참여가 원전의 안전을 우리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것으로서 저의 오늘 특별 세션 패널 토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Q&A 카드 작성하셔서 진행요원에게 전달해 주시면요. 원자력 안전규제 정보회의 전용 홈페이지에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의 빠른 시간 내에 답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해 주신 좌장님과 패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